불평과 불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형제가요, 장사를 해서 가외돈을 좀 벌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트럭을 몰고 시골에 가서 한 통에 1,000원씩을 주고 수박 한 트럭 가득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박을 아파트에 와가지고서 한 통에 1,000원씩 팔자 1시간도 안 돼서 수박이 다 팔렸습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돈을 헤아려 보다가 수박을 사는 데 들인 돈 액수와 같은 걸 보고 둘은 점차 낙담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불만을 품은 동생에게 형이 불평스러운 말로 한마디 합니다. 동생아, 그러길래 내가 큰 트럭 사자고 했잖아. 큰 트럭으로 해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자 주책 없이 동생도 한마디 합니다. 와, 우리 형 똑똑한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원인을 트럭에서 찾는다면 참으로 어리숙하겠죠.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불만과 불평 둘 다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불평은 그런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불만은 못마땅한 심리 상태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불평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나쁜 기억이 다시 한번 재생이 되기 때문에 좀 피로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만, 불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불만, 불평은 심지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그들과 연대하기에 좋은 소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일삼으면 속이야 후련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과 에너지 등 낭비되는 요소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낭비를 최소화하려면요, 불평, 불만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런지를 생각할 때 그때 불만, 불평은 좋은 아이디어로 작동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불평, 불만이라는 요소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변환 가능한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감정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때 불만, 불평을 내가 어떻게 해소하느냐를 경험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나 불만을 품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기에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요, 집이 좁아서 불만 불평이 가득했는데 어머니가 와서 야, 여기에 우리 조카들 6명 같이 좀 2주일 동안만 재워줘.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좁은데 거기다 어지럽히고 더 좁고 덥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6명의 조카들이 떠나자마자 집은 넓게 느껴지고 조용해지고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의 공간은 넓거나 작거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죠? 불만과 불평을 느끼는 요소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불평, 불만, 그것에 있는 주책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불평, 불만 한번 알아볼까요? 어디 가나 사람들 불평, 불만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니불자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불자는요, 이렇게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의 모양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씨방이고요, 요건 그 밑에 난 뿌리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흙이 있다면 그 밑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아니다, 없다, 못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평평할 평자는요, 제1회 공평과 안가품에서도 나왔던 글자입니다. 해설은 그 위에 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믿지만 물 위에 떠다니는 개구리밥 같은 물풀 모양의 천평칭을 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확장돼서 요즘은 올바르다, 평탄하다, 고르다의 뜻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개구리밥풀 평자의 원자한 거죠. 그 다음 가득 찰 만자는요, 이렇게 물이 변해서 이렇게 됐고 이것이 변으로 쓰이려니까 삼수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평평할 만자는요, 물이 가득 찬 두 개의 항아리를 끈으로 묶어 놓은 모습을 그렸다고도 하고요. 또는
하나의 표주박을 반으로 쪽쪽해 가지고 양쪽에 물을 넣고 가득 채운 것을 끈으로 묶어 놓은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자연적 의미는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나 표주박을 합쳐 놓은 데서 바가지나 항아리에 물이 넘칠 만큼 꽉 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가득 찰 만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러니 불평불만은 평평하지도 않고 가득 차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말 주책도 좀 알아볼까요? 주책은 원래 주착 이렇게 쓴 글자에서 온 말입니다. 원래는 주대나 주견의 의미를 가졌었는데요. 지금은 주착이라는 발음은 없어지고 주책이라는 말로만 사용됩니다만 사람은 주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책 없이 그저 남 하자는 대로 또는 남 가자는 대로 가다 보면 남 좋은 일만 하게 되고 자기의 실속은 아무것도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책이 있다는 단어는 주관이 있다는 의미로, 주책이 없다는 거는 주관이 없다는 의미로 쓰였죠. 그러나 지금은 주책이 없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면서 뒤에 없다가 가진 부정적 의미가 주책에도 옮겨오게 된 예죠. 이것을 학자들은 전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주책 없다는 없다의 뒷말이 주책까지 옮겨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책 없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지금의 주책 없다는 표현에 이르게 된 거긴 하지만 정작 언뜻 생각할 때는 술과 관계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술과 관계없는 오해받는 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